항상 대한민국에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알리기 위한 시스코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이 개발 중인 KF-21 전투기에 대하여 우리 모두가 자랑할 만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KF-21 전투기는 단군 일에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가면서 개발 초기부터 그 돈이면 F-35 전투기를 얼만큼 더 살 수 있는지 아냐며 여러 언론들의 반대를 포함해 기술적 문제로 개발 중단을 요구하는 몇몇 잘못된 전문가들의 발언 등 수많은 고난이 있었는데요. 마침내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KF-21 전투기가 실제 생산 적합 판정에 성공한 지금 과거를 돌이켜본다면 대한민국에게 기술을 전수하기로 약속한 미국의 로키드 마틴에서 이야기한 계획과는 전혀 다르게 약속된 핵심 기술들은 말뿐인 립서비스에 불과했다는 걸 인지한 개발진들과 연구진들은 큰 좌절에 빠졌습니다. 결국 개발 계획 자체가 좌초의 위기까지도 갈 뻔했지만 저력의 한국인들은 최첨단 기술 국산화를 연속적으로 해내며 거대한 난관들을 하나하나 깨부수고 지금까지 왔는데요. 그런데 최근 국방과학연구소가 KF-21 전투기에 들어가는 또 하나의 신기술을 자체 개발했다는 쾌거를 발표하면서 KF-21 전투기가 4.5세대에 머무르지 않고 5.5세대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경남 사천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에서는 이번 연구 용역과제를 통해 2028년 이후 KF-21 전투기의 잠정적 최종 목표인 블록3의 장기적 개발에 대한 우리나라 공군 등의 소유 제기를 이끌어내려는 수순을 진행 중인데요. 모든 나라들이 희망하는 5.5세대 개발에 대해 중국과 일본에서는 의심의 눈초리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의심과는 다르게 실제로 대한민국의 방산기업인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시스템에서 공식적으로 스텔스기에 적용할 수 있는 저피탐 소형 안테나 형상, 즉 컨포멀 안테나의 형상 기술을 개발하는데 완벽히 성공했다고 천명했는데요. 미국을 비롯한 전투기 선도국들에선 그동안 스텔스 형태의 컨포멀 안테나에 대하여 해외 수출에 제한을 두었기 때문에 도입이 불가능했었는데 이젠 상황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미국에게 아쉬운 소리를 했었던 과거를 뒤로하고 마침내 우리 연구진들 손으로 직접 자체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세계 전투기 시장에 지각 변동을 불러일으켰는데요. 한국형 컨포멀 안테나란 전투기 등의 기체 표면을 따라 안테나를 밀착시키는데 마치 컨포멀 형상으로 만들게 되면 적의 레이더파가 아군 비행기 표면에 부딪혀 되돌아와 레이더 반사 면적 RCS가 작아지면서 스텔스성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KF-21 전투기가 5세대 스텔스기로 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며 예를 들면 기존 무기체계에서 쓰던 통신장비도 안테나의 형상만 바꿔서 스텔스 무기체계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또한 무기체계 및 지휘통제체계 간 실시간 연동을 위한 통신 링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는 효과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현재 개념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는 무인 스텔스기로 궁극의 6세대 전투기의 필수적 특징인 것입니다. 물론 스텔스 전투기를 만들어낸 국가들은 이미 다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번 신기술은 다릅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이번 연구 개발을 통해 향후 스텔스 체계를 대한민국이 선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라고 자신있게 발표했는 걸 보면 같은 개념의 기술이라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통 우리는 레이더 반사 면적 RCS가 작을수록 스텔스성이 높다고 하는데 KF-21 전투기는 RCS를 낮추기 위해 정렬 설계, 매립형 안테나, 평면, 동체 무장창 등을 포함한 저피탐 형상 설계가 적용되었습니다. 캐노피 주익 미익은 레이더파의 흡수 재료인 공체 내부 덕트와 플랫에는 레이더파 흡수 구조가 적용되었으며 레이더는 적전투기로부터 날아온 레이더 전파가 안테나에 반사되어 돌아가는 현상을 막기 위해 주파수 선택적 기술도 적용되었는데요. 과거 KF-21 전투기를 반대하던 사람들이 입을 모아가며 한 소리가 바로 왜 완벽한 스텔스 전투기를 만들지 않고 4세대 플랫폼을 만드냐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5세대 전투기 개발을 시작해야 된다며 세금 낭비라는 말도 있었는데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 반도체 1위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한국이 왜 스텔스 전투기도 못 만드냐라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몇몇 정치권들 사이에선 막대한 예산을 핑계대며 이제 5세대를 넘어 6세대 전투기를 만든다는데 굳이 4세대급을 개발하느냐며 말도 안 되는 소리까지 하고 있는데요. 이건 사실 전투기 개발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6세대 전투기는 훨씬 빠른 속도는 기본이고 무인기, 클러스터 비행, 스펙트럼 스텔스, 자체 자동 수리 등의 특징이 있다지만 아직은 개념적인 상태일 뿐이고 6세대는 고사하고 5세대 전투기들 중 현재 완전히 실전 배치되고 양산까지 끝낸 기종은 F-22 랩터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요. 현재 F-35도 개발 완료한 게 아니라 아직까지 진행 중이며 중국의 5세대 전투기 J-20은 성능적인 면에서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 현실이니 100년 전부터 비행기를 만들어 온 나라들에 비해 30년 전만 해도 전투기 생산 능력이 제로했던 한국이 어떻게 보면 5세대 스텔스기를 내놓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번에 발표한 컨포머 안테나 기술이 더 대단한 것인데요. 국방과학연구소 ADD와 카이는 KF-21 전투기를 4.5세대에 그치지 않고 완벽한 스텔스 형태인 6세대까지 진화시키겠다는 계획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내부 무장창 추가 및 레이더 교체, 스텔스 형상을 한 최신 캐노피, 스텔스 코팅 일반 외피나 RAM 도료 방식의 스텔스 구조의 재료로 교체인 이번에 성공한 컨포멀 안테나를 통한 스텔스 통신 장비의 추가가 주요 핵심 기술로 명시되었는데요. 최신 전투기에 대한 기술들은 국가에서 지정한 극비 중에 극비 기술로 명시되어 해외 유출 등의 특별 관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KF-21 전투기는 개발 초기 플랜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진행 중에 있는데요. 특히 5세대급 완벽한 스텔스 전투기로의 계획은 큰 틀과 비교했을 때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놀라운데 미국의 대표 전투기인 F-35 역시 동일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F-35의 초기 생산기인 F-35A 블록1과 그 후속 생산 기체를 비교해보면 기존 블록1에 있던 기체 등 허리 부분의 위성통신 안테나 부분이 나중에는 삭제되고 컨포멀 안테나로 변경된 것을 볼 수 있는데 기체 상부의 각 부품 이음매 부분이 블록1은 기존 기체와 동일하지만 이후 생산분에서는 마치 시트지와 같은 소재로 덧붙여져 있는데요. 이 소재는 스텔스 처리 소재라고 합니다. 저피탐 안테나를 적용하기 전과 후에 극명한 차이가 있는데요. 현재 거의 유일한 실질적 스텔스 전투기를 생산하는 미국조차 저렇게 저피탐 안테나를 적용해가면서 개량해 나가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양산조차 시작 안 한 상태에서 벌써부터 5세대 전투기에 대한 기술들을 개발해 나가고 있으니 연구진들과 개발진들에게 질타하기보다 격려와 뜨거운 박수를 보내는 건 어떨까요?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